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투자 컨설팅팀 김성천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 예정인 예비 영주권자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가장 가혹한 페널티가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세법의 가장 기본인 거주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미국 장기 체류자도 미국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되는데요. 미국 장기 체류자는 특정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장기 체류자들에게는 미국에 얼마의 기간 동안 체류했는가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데요. 이를 Physical Presence Test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미국 이민법상 신분과는 별개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특정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F클래스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5년까지 비거주자로서 세무신고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고 J클래스 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및 방문 교수는 2년까지 면제, A 또는 G클래스 비자를 소지한 외국 정부 직원들에게는 무기한 면제가 되니 이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되면 Worldwide Income, 전 세계 소득이라고 하죠. 즉, 내가 어떤 나라에서 거주하든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직업이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소득,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양도소득, 이러한 모든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미 세무 신고를 했고 이미 세금을 납부했어도 말이죠. 그럼 한국에 살면 한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만 진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고 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조약상 합의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미국 세무신고 시 Foreign Tax Credit, 즉 외국 납부세 공제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 공제를 통하여 한국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지금 한국의 세율이 20%이고 미국의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무 신고를 하고 그 소득에 대한 20%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기도 한 양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법에 따라 다시 한번 세금 계산을 하여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세율이 15%일 경우 한국에 납부한 20%의 세금은 미국에 납부해야 할 15%보다 이미 5%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으면 더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더 많이 낸 이 5%의 세금을 미국에서 환급해 주진 않지만 이 5%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 되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워낙 잘 알려져서 다들 아시겠지만 FBA라는 규정과 FATCA라는 두 제도인데요. 우선 FBA는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의 줄임말로 미국 Bank Secrecy Act라는 미국 금융법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줄임말로 미국 국세청의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 신고만 하는 제도이지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FI의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은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했을 때 단 하루라도 $10,000를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4월 15일 세무신고 기한과 같고 현재까지는 6개월 동안 자동 연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서에 직접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인 FinCEN114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TCA는 Internal Revenue Code, 즉 미국 세법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규정으로 미국 세법상 단독 세대 기준 해외 거주 미국인의 경우 12월 30일에 계좌 잔액의 합이 $200,000 또는 연중 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30만 불을 터치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연말 계좌 잔액의 합이 $50,000 또는 연중에 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75,000를 터치했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부부 공동 파일러 등 좀 더 많은 개념이 있고 기준 금액도 다르지만 이 영상에서는 단독 세대인 싱글 파일러 기준으로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FATCA는 납세자 본연의 의무로서 금융계좌의 잔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더불어 해외 금융기관, 즉 은행 및 증권사 등의 해외 금융기관들도 미국 납세자인 고객의 계좌 정보를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납세자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미국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 협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대부분 모든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거나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예비 영주권자 분들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세무이행 포인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FBA와 FATCA는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BA의 해외 금융계좌는 크게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계좌는 저축성 보험, 현금성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계좌만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금융계좌들이 본인 소유가 아닐지라도 특정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 권한, 즉 Signature Authority가 있어서 그 계좌의 지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계좌도 포함되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TCA가 정의하는 금융계좌는 FI에서 정의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포함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금융계좌로 보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즉 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은 너무나도 가혹한 페널티로 유명합니다. 즉 이러한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의 미신고에 대해서인데요. 페널티는 미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 없었다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다면 페널티는 위반 계좌당 $10,000씩 부과되고 고의성이 있다면 페널티는 각 계좌당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적용되며 또한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미신고의 이유가 미국 국세청이 판단할 때 정말 리즈너블한 사유이고 늦게라도 제대로 신고만 된다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그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매년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으로 정해진 벌금은 최대 50%이지만 미신고에 대하여 페널티 사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 국세청의 사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고 하는데요. 이 사면 프로그램은 비고의적 미신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 두 번째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페널티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5%로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억이었다면 페널티는 50%인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 페널티가 전혀 없고 미국 거주 미국인들은 1억의 5%인 500만 원만 페널티로 부담하면 되고 물론 그 이후부터는 원칙에 따라 매년 세무신고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겠죠.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 벌써 약 5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면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는 페널티 금액도 너무 크고 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프로그램이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가까이 있는 미국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